그래서 이 시기 때 정체기가 생기는 거다. 이때는 뭐 똑같은 식단을 해도 혈당이 좀 더 튀고 살이 좀 더 잘 찌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이 시기에는 똑같이 먹어도 좀 더 잘 빠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식단을 오히려 좀 덜 지키는데도 이때보다 살이 훨씬 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틴키토 저탄건지 다이어트 챌린지도 벌써 한 20기 가까이 하고 부트캠프도 수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되게 비슷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언제는 살이 좀 잘 빠지고 언제는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그때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거를 여쭤보는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마침 저희 회사에서도 여성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두 분을 모시고 겸사겸사 성교육 시간을 가져보는 목적으로 한번 촬영이랑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두 분도 앞에 계시고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질문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화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생리 주기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잡으면 돼요. 하나는 배란일, 하나는 생리 시작일.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약간 선수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호르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여성 호르몬 때문이 큽니다. 여성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그리고 이 배란일과 생리 시작일을 기점으로 두 호르몬의 수치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막 호르몬이 막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한다는 게 보통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 혹은 낮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프로게스테론이 있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있고, 얘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뭔지 감이 오시나요? 맞아요. 사실 그냥 생식기관 전체를 그린 거죠. 여기 있는 길이 질이라고 보면 되고, 자궁, 여기가 뭘까요? 난소. 맞아요, 난소. 얘는 뭘까요? 수란관이라고도 하고 나팔관이라고도 해요. 다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기점이 생리 시작일이랑 배란일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간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간, 여기 또 생리 시작일이에요. 여기까지 기간에 이름이 달라요. 여기는 여폭이라고 하고 황책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름이 생소하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여기 난소가 있잖아요. 이 난소에서 뭘 만들죠? 난자를 만들어. 근데 난자가 그냥 뚝딱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난소 안에 있는 세포 덩어리들이 있어. 얘를 난포라고 해요. 아니면 여포라고 합니다. 두 가지요. 그래서 이 여포기 동안에는 이 세포 덩어리 안에 이 여포를 난자로 성숙을 시켜요. 난자. 그러니까 생리 시작 일부터 배란일 직전까지 이 여포가 난자를 성숙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다 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 목적이 뭐예요? 얘 목적은 임신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임신이 되려면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 밖으로 배출을 해요. 배출 난자. 배란. 진짜로 그거예요. 난자를 배출하는 게 배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난포 여포가 난자로 성숙하는데 이 난자를 성숙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다. 그래서 이 여포기 시기 동안은 그래프를 보면 에스트로겐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다가 이 배란일을 기점으로 프로게스테론이 확 치고 와요. 왜 그러느냐? 이 배란일은 난자를 배출시킨다 했는데 어디로 배출하죠? 여기가 수란관 혹은 나팔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로 배출이 한번 된 다음에 막 세포 분열을 해요. 정자를 만나서 임신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정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가서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야. 수정. 근데 이 수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 몸은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준비를 하냐? 수정된 난자가 자궁 안에 들어와서 이 자궁 벽에 착상을 해야 돼요. 성교육 시간에 많이 배웠죠, 착상. 근데 착상이 되려면 이 자궁 벽 안에 영양소나 에너지라고 하는지 모르고 하여튼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안착을 할 거고, 그걸 착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궁 내벽을 영양소로 두껍게 만드는 역할, 그걸 하는 호르몬이 누구냐? 프로게스테론이다. 그래서 배란일 이후에 황체기 때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름이 황체기냐? 자, 여기서 이 난포에서 난자를 배출했죠? 그럼 여기 뭐가 남아있어요? 배출하고 남은 껍데기 같은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의 이름이 황체예요.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황체기가 되면 자궁 내막을 막 두껍게 만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영양소를 몸에다 축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축적하기 위해서 얘만 딱 잘라가지고 축적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래서 살도 같이 찝니다.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기 위해 배도 두껍게 하고 팔도 두껍게 하고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체기 때는 똑같은 식단을 해도 살이 쉽게 찌고
오히려 칼식단을 했는데도 살이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황체기가 끝났어. 근데 임신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쫙 세팅해 놓은 게 쓸모가 없잖아요. 밖으로 배출을 하죠. 이걸 생리라고 합니다. 월경이라고 하고.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이 이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내보낸다는 거는 두껍게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리가 시작되는 이 지점부터 프로게스테론이 또 낮아져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생리가 끝났으니까 다음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다음을 기억하려면 또 이 난포에서 난자를 성숙시켜야 돼. 다시 에스트로겐이 높아진다. 이 시기 동안.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생리 기간에 뭐 단계 당긴다거나 아니면 더 식욕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 직전까지가 살이 더 잘 찐다. 그리고 당연히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살을 찌워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식욕이 높아진다. 오히려 생리 시작 1부터가 다이어트 황금기다. 근데 여기서도 이 생리라는 게 우리 몸에 쌓아놓은 이 조직이나 영양소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생리 기간이 보통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3일에서 7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이때부터 생리가 끝난 시점부터 배란일 직전까지 이때가 사실 실질적인 다이어트 황금기다. 컨디션도 돌아오고 지방도 잘 타고. 이 지방이 잘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똑같은 여성 호르몬인데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은 지방 축적이라고 그랬죠.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 지방 연소가 있어요. 물론 이 에스트로겐도 이 기간 동안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데 일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역할이 얘보다는 훨씬 적고 동시에 지방을 연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황금기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실제 저희가 챌린지 진행해보면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저 정체기인 것 같아요 하는 분들 중에 이 황체기에 겹치는 분이 많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전보다 혈당이 더 튀어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았다. 내가 정체기가 왔다거나 혈당이나 체중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의 기간인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때 혈당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는 살을 찌워야 되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이 높아져야 살이 잘 찌겠죠. 추론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왜냐? 이 황체기 때 살이 잘 찐다 했잖아요. 근데 살이 잘 찌는 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잘 쪄야 건강하니까 그렇게 몸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다이어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식단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고, 아니야 나는 건강이 더 중요해 하는 분은 그때 조금 더 여유롭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생리 기간이 살이 덜 찌니까 이때는 식단을 조금 더 해도 된다. 하는 도중에는 좀 몸이 붓잖아요. 관계가 있나요? 사실 뭐 이때는 몸에 무리가 가는 기간이니까 붓기가 생기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황체기에 몸이 더 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PMS라고 하는 것도 다 이 황체기예요.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그 다음에 뭐 노화 호르몬 DHEA, 이런 애들이 다 한 뿌리에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도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외부 요인이 있을 때 내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저희 뭐 부트캠프 특강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되는 잘못된 식이요법이나 뭐 예를 들면 당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세포가 손상이 많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높아진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를 높이기 위한 원인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콜레스테롤 얘기 왜 하냐면 여기 지금 설명한 거 플러스 다른 많은 호르몬들이 다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성이 됩니다. 구조도를 보여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고 얘가 프레그네롤론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이름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호르몬이 여러 뭐 효소나 다른 대사에 의해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첫 번째는 프로게스테론, 두 번째는 DHEA.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에서 이제 나오는 게 한쪽으로는 뭐 알도스테론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하긴 해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한 줄기로 나오는 게 코르티졸, 코티졸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높아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이 DHEA는 다른 작용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죠.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뒤에서 설명할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랑 만나면 에스트로겐이 돼요. 이 종류가 되게 많아. E1, E2, E3 막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E2.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호르몬 패밀리 있죠. 패밀리. 한 뿌리잖아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은 이 전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이 프레그네롤론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총량. 얘가 픽스돼 있어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됐든 코르티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패밀리 안에서 특정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다른 호르몬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져.
이게 무슨 말이냐? 여행 갈 때 예산 계획 짜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잡았어. 1인당. 그럼 이걸로 비행기도 타야 되고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쪽에 몰빵을 하지 않아요. 예산을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만 원씩 다 분배를 하겠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여기서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나는 죽어도 비즈니스를 타야겠어. 이코노미 절대 못 타. 해서 비행기를 막 50만 원짜리 끊었어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요? 다 줄겠죠.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프레그레놀론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잠을 못 자거나 혹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얘를 만들 수 있는 그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디 높아지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를 수는 없고 하여튼 얘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애들을 다 덜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성호르몬으로 얘기했던 프로게스테론도 줄어들 거고 더 나아가서 에스트로겐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성의 성적인 건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 연쇄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 호르몬 중에서 안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균형이 잘 맞아야 돼. 근데 보면은 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바로 위에 직계 아버지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코르티솔이 너무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둘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애는 프로게스테론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이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를 최대한 예산 분배를 안 하게 만드는 거. 얘도 자체적으로 문제는 아니에요. 존재 자체는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데 너무 과잉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뭐 생리주기 어긋나고 뭐 PMS 오고 다 이런 연쇄작용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여성조차 에스트로겐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얘 예산에 따라서 얘 양이 어느 정도 결정되겠죠. 이때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이 효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체지방에서 나옵니다. 좀 연관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자들이 에스트로겐이 훨씬 높잖아요, 남자보다. 왜 그러겠어?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남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성이 에스트로겐도 정상적으로 나와야 건강하잖아요. 둘 다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체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로마테이즈 효소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성 건강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체지방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최소 저는 체지방률 20%는 하한선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이 많이 쪘어. 그러면 체지방 세포가 늘어날 거고 여기서 아로마테이즈의 분비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 테스토스테론의 많은 부분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어.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야 근육이 잘 붙는데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활력이 없어.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죠. 탄수화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사실 그래서 이 황체기 때는 자연스럽게 식욕이 높아져요. 영양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 건강이 더 중요하다. 조금 더 먹어도 돼요. 네.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간은 너무 강하게 막 타이트하게 식단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때 조금 더 달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탄건지 챌린지 할 때 사람들한테 여성분들 특히 순탄수량을 제한을 드리는 게 70g이죠. 네, 하루에 70g. 그러니까 햇반 한 공기. 근데 정석 키토제닉에서는 2에서 30g밖에 못 먹어요. 햇반 반 공기가 안 되는 양을 하루에 2번 나눠 먹는 거야. 가열적단식 하니까. 근데 여기에 채소에 들어있는 탄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10,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겠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더 챙겨 먹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꼭 키토, 정석 키토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한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70g으로 시작을 해서 감량 추이나 컨디션에 따라 늘려도 보고 줄여도 보고 하면서 내 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커피를 생리기간에는 줄이는 게 좋은가요? 일단 이게 우리가 커피를 한 번 먹는다고 해서 균형이 바로 무너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누적이 돼야 되는데 이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기 위해 우리 몸이 오히려 프로게스테론 양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많아야 얘도 많아지니까. 근데 장기간이 되면은 점점 이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둘 다 여성 호르몬이지만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남자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뭐 탈모나 피부 혹은 혈관 건강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하는 게 에스트로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커피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많이 먹은 거를 장기간 반복하면은 확실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최대 아무리 늦어도 3시 전에 마시는 거, 끝내는 거, 그리고 최대 하루에 한 잔 정도. 물론 진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가끔 2잔 먹겠지만 웬만하면 하루 한 잔 안에 끝내셔라. 그렇습니다. 활동적인 거랑 생리를 시작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은 지방 축적이에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 중에는 지방 연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에스트로겐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지방 연소가 더 활성화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려면 당연히 이 지방 연소가 잘 돼야겠죠. 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는데 유산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유산소 다 지방 쓰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 때 몸에 들어온 에너지를 훨씬 잘 꺼냈으니까 운동할 때 컨디션이나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이 생리 기간 있잖아요. 3일에서 7일. 이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몸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상황인데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으니 너무 고강도는 전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끝나고 나서 베라딘 전까지 이것도 뭐 한 12에서 16일 정도 될 거예요. 이 시간이 황금기. 이때 더 열심히. 자, 여기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성교육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여성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고 임신 과정 자체도 생소하게 느끼는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만이라도 이 내용 숙지하셔서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남성분들이라도 자기 배우자나 여자친구나 가족이 분명 여자가 한 명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